오늘 계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2건이 더 있다는데요. 그의 하루는 항상 이렇게 계약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번 달에 한 25세 정도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 제가 저번 달부터 해가지고 아직 미출고 계약을 해서 아직 차가 안 나온 미출고 차량까지 합하면 한 35대 정도 됩니다. 이미성 씨의 작년 한 해 판매량은 무려 437대. 한 달 평균 36대. 하루로 따지면 평균 1.2대를 판매하는 셈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나요? 일반 영업사원의 한 달 목표액이 6대, 연간 60대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판매량이죠. 11년 차 자동차 영업사원 이미성. 그가 지금까지 자동차를 판매한 건수는 1973건. 한 사람이 여러 대를 구입한 경우를 모두 합한다면 판매 대수는 2,000대를 훌쩍 넘습니다. 사무실 한켠에는 그만의 전용 사물함이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계약서가 모두 이곳에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2009년, 2010년 전국 최다 판매왕에 오릅니다. 2년 연속 자동차 판매량을 거머쥐는 위력을 과시하죠. 한 해 판매량 437대라는 기록을 세우며 자동차 판매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이미성.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방법을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처음엔 이미성이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는데 내가 알던 사람들도 날 거부를 하고 내가 간다고 월급으로 간다고 차 한잔 마시고 간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 꺼려하고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느꼈어요. 야, 이게 내가 진짜 자동차를 팔러 다니면 안 되겠다. 일단은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알고 마음으로 다가가서 나는 이미성이다. 나를 먼저 알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내 차를 팔아야 되겠다. 인구 12만의 중소도시 공주. 이곳에서 어떻게 전국 판매왕이 탄생했을까요? 차에 자신의 이름을 크게 새기고 공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이름을 알리는 이미성 씨. 그의 이름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주거리 곳곳에서도 이미성이라는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죠. 휴일이면 이미성 씨는 온몸으로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러 나섭니다. 사장님! 등에 이름을 새긴 양복을 입고 전단지를 돌리는 건데요. 아이고 이미성이라는 이름만 스프레카드가 많이 걸려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무시가 그랬네. 자동차 판매에는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중소도시 공주에서 그는 무조건 이름을 알리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요즘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그러세요? 근데 자전거 탈 때는 타고 예. 차 탈 때는 또 타고 그렇지. 아주 뭐 이렇게 잘 하셨대 보니까 내가 얘기는 그래서 전화 한번 할까 하다가 안 했어. 그 결과 공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했고 자연스럽게 고객이 됐습니다. 내가 이제 차 운전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 차 이 조작하는 거랄까 차 내부에 뭐 하는 거 안 되면은 물어보고 여러 가지예요 자우지가. 아 그럴 때 다 전화하세요? 해야죠. 거기서 잘했다니까. 친절하니까 잘해주고 그러니까. 주위 분들한테도 선전도 많이 해주시겠네. 그건 물론이지. 우리 친척들은 다 거가 잘 사요 그러니까. 우리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길을 걷다가도 차를 판매한 고객을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일요일 날도? 그럼. 이분 역시 이미성 씨의 오랜 고객인데요. 그에게 구입한 차가 한두 대가 아닙니다. 한 4대 정도 우리 아들들 거, 며느리 거, 제 거 이렇게 해서 친절하고 그 믿을 수 있고 매사에 정확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벌써 11년째 해오고 있는 전단지 판촉. 한 달에 그가 뿌리는 전단지만 무려 12,000장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사장님? 그런데 과연 이 전단지가 자동차 판매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 전단지가 한 달에 12,000장을 뿌린다 하더라도 이 12,000장을 본 고객들이 저한테 차를 사주시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중에 한 대, 두 대를 보고 12,000장을 뿌리는 겁니다. 그렇듯 이 12,000장을 뿌리게 되면 그래도 1,000명, 2,000명은 그래도 제 전단지에 제 이름을 볼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하는 겁니다. 공주에서 이미성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유명 인사입니다. 차 파는 왕이래요. 이리왕. 그러니까 보험 왜 이리왕 있잖아. 그거나 똑같이 이리왕이래요. 대단하시네요. 5,000원 들어있지?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절대 먼저 차를 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가 늙으면은 빼라 소리요. 뺄 때. 이름을 알리고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 그의 영업 철칙이죠. 그는 도로 위에서도 고객을 만납니다. 아, 예. 차 쓰시면서 불편한 점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키로수 얼마 되셨어요? 30만 킬로. 아유, 아직도 30만 남았네. 안전운전하십시오. 네. 차량 자동차 남바만 봐도 아, 저게 내가 팔았던 고객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외우는 건 아니지만은 딱 보면은 아, 좀 느낌이 와요. 그러셨어요? 아, 타이어를 한쪽에 25만 원씩? 한 달에 공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300여 대. 그중 10% 이상을 이미성 씨 혼자 판매하니 이렇게 도로 위에서도 고객을 만나는 건 놀랄 일이 아니겠죠? 지난 10여 년간 이미성 씨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제가 그 평상시에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입는 양복이거든요. 수로는 그런데 이름이 써 있는 옷이 한두 벌이 아닙니다. 굳이 이 많은 옷에 이름을 새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한 벌만 저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한 벌만 하게 되면 꾀가 생길까 봐, 안 입고 다닐까 봐 있는 양복을 다 했어요. 그래야 양복이 없어가지고 입고 다닐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무조건 물건을 팔기보다는 마음으로 다가가 관계를 맺었던 이미성 씨. 그런 노력이 그를 지금의 판매왕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아, 나는 진짜 여기 자동차 회사에 일하는 이미성이다 라고 하니까 아, 이렇게 열심히 나도 저기서도 당신 이름 봤다, 여기서도 봤다, 누가 얘기해 주더라. 이런 상태에서 나를 먼저 알고 내 물건을 봤을 때 더 믿음이 가고 더 신뢰성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먼저 알리다 보니까 5번이 아닌 2번에 만나서 계약을 하고 처음 만나서도 계약을 하고 이 5일을 기다려서 한 대를 계약하는 것보다 2번을 만나서 이틀을 만나서 자동차를 한 대를 계약하면 이건 시간적으로 얼마를 버는 겁니까? 이 시간으로 또 나를 알리러 다니는 거예요. 차량 구입 상담을 위해 한 모자가 영업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저가형 모델의 차량을 권하네요. 어머님이 끊으셨으면은요, 럭셔리보다는 디럭스가 더 편하세요. 예, 근데 야, 왜 타턴차보다 차는 더 좋아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각 기능적인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복잡하고 좀 누르는 게 많게 되면은 어머님이 오히려 더 편리성이 더 없거든요. 1번 견적은요, 여기 디럭스거든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사양이라면 굳이 비싼 차를 권하지 않는 것이 그의 또 하나의 영업 철칙. 가격 차이가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150만 원이면 자동차 등록 비용이거든요. 키로 시동을 거는 타입은 키집의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그는 언제나 고객의 상황을 고려해 실용적인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죠. 그렇게 이제 이 차종을 갖다가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니까 이 상담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하네요, 마음이. 그리고 상담한 고객은 반드시 메모해 꾸준한 고객 관리에 들어가죠. 3동 306호요. 306호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담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네요. 정말 모르는 점을 이렇게 알고 가고. 상담이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는 마지막까지 고객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 그는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는 법이 없습니다. 저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이미성입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자동차 이미성입니다. 상담을 했던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해 안부를 묻는데요. 그의 중요한 고객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의 전화통화 습관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보이네요. 눈치채셨나요? 바로 전화를 그냥 내려놓는 것인데요. 고객보다 먼저 끊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또한 전화가 끝나면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남깁니다. 고객에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라도 놓칠까 2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미성 씨. 그 안에는 무려 2,000명이 넘는 고객들의 연락처가 담겨 있습니다. 연락처를 기록하는 것 또한 그만의 요령이 있는데요. 단순히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기록해 두는 거죠. 그래서 고객 이름, 그리고 차종, 그리고 고객이 사는 지역, 예를 들어 공주다, 아니면 탄천이다, 뭐 이인이다, 지역을 이렇게 딱 써놓으면, 예를 들어 고객이 저한테 또 전화가 오게 되면 얘 어디 사는 사장님이시네요. 이렇게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면 되게 이제 한 1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도 자기 이름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지금 그 차를 잘 쓰고 있는지도 먼저 그 안부를 물어보게 되면 야, 진짜 이 사람이 365일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의 이런 유별난 고객 관리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 고객 관리하면서 이제 한번 팔고 이제 많은 경우가 좀 고객 관리가 좀 소홀한데요. 이미성 차장은 그런 부분에서 좀 고객이 연락이 많고요. 고객 관리를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일터는 사무실뿐이 아닙니다. 세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미성 씨. 세차하는 모습이 능숙해 보이죠? 어제 출고한 차인데 흙먼지가 많이 묻어가지고 오늘 고객한테 3시 정도에 인도해드리기로 했는데 그 인도하기 전에 좀 차량 상태도 확인할 겸 그리고 또 깨끗하게 드려야 고객의 또 처차받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좀 먼저 나와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손에 맡겨도 좋으련만 굳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는 이미성 씨. 판매되는 차 한 대 한 대가 그에겐 너무나도 고맙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손님들 차 뽑으면은 그 세차해주고 점검하고 그러느냐고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와요. 보통 차만 한 대 팔면 그만인데 관리를 참 처음부터 시작해서 폐차할 때까지 신경을 쓰더라고요. 세차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는 엔진 소리까지 확인해야 마음이 놓인다네요. 마지막으로 신문지를 깔고 차에 오르는 센스까지. 그의 이런 정성을 누가 말릴까 싶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게 트렁크가 열립니다. 한껏 광을 내고 나온 새 차가 드디어 주인을 만납니다. 회사에서 지방 발령을 받은 아내를 위한 남편의 선물이라는데요. 집안 살림을 꾸리는 주부가 그렇게 먼 거리를 출퇴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이 차를 바꾸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는 그 쿠션이에요. 뒤에 운전하실 때 이렇게 뒤에다 허리 장거리 운행 다니셔서 그리고 또 오인구 선생님이 이거는 선생님 첫 차라고 해서 오인구 선생님 준비해 놓으라고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진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신랑들도 이런 거. 아, 글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한테 기회 좀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꽃다발이지만 고객을 위해서라면 선의의 거짓말도 하곤 합니다. 그 선물의 구입 가격은 그렇게 1, 2만 원대에 비싸지 않은 가격대지만은 그 마음에 담은 그 선물이기 때문에 고객이 더 크게, 더 기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고객과의 전화 상담은 늦은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이미성 씨는 하루 150통에서 200통의 전화를 합니다. 통화 시간만 3, 4시간이 넘을 정도죠. 예, 쓰시면서 또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예, 바로바로 또 연락 주십시오. 고객의 연락처로 빼곡하게 차 있는 달력을 보며 그날 통화할 고객을 체크합니다. 달력에다 적어놓게 되면 볼 때마다 스케줄 관리할 때마다 보기 때문에 그래도 10번 보는 거와 2번 보는 거와 1번 보는 건 틀리지 않습니까? 10번 보게 되면은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줄 관리는 저는 이렇게 달력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렇게 근무를 했던 이게 스케줄인데 1월 달부터 2월 달 빈틈없이 적힌 그의 달력 안에 고객을 챙기는 그의 꼼꼼한 마음이 묻어납니다. 6월 달 달력 위에 붙여놓은 차량 관련 연락처, 언제라도 고객 문의에 답할 수 있기 위함이죠. 드디어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미성 씨. 항상 퇴근이 늦는 아빠가 조금 섭섭할 법도 한데 아이들은 그저 아빠가 전국 1등이라는 게 신나기만 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왜 좋아요? 왜냐면 그러면 아빠가 상을 타오잖아요. 상을 많이 타고. 사실 이미성 씨는 고등학교 때 꼴찌를 도맡아 했던 소위 문제아였습니다.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됐지만 변변한 직장 없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계속 밀려오는 차들 앞에서 기름을 넣고 있었는데 우리 그 와이프하고 아기가 주유소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딸이 저를 보고 막 들어오더라고요.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딸의 얼굴을 보면서 이 차에 기름을 넣는데 그 기름이 잘못 들어가서 기름이 품었어요. 제 몸에 팍 품었는데 얼굴에 기름이 막 묻고 이렇게 한 모습을 딸이 봤어요. 진짜 너희 아빠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주유소에서 이렇게 어렵게 기름 냄새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아빠를 보고 진짜 너희 아빠라고 이렇게 밝게 뛰어오는 너의 모습이 나는 진짜 너한테 미안하다. 나중에 열심히 일을 해서 진짜 너희한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아빠로서 노력하겠다. 정말 아빠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빠로 남겠다. 라고 거기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이를 악물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동차 영업사원이 되어 결국 그토록 바라던 아이들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었죠. 오늘은 자동차 정비소로 나온 이미성 씨. 라이닝이 다 달았네. 고객의 차를 수리하기 위해 직접 갖고 온 건데요. 직접 바쁘시면 끌고 오시고, 예, 손님들 바쁘시면은, 예, 거의 그런 경우 많죠. 야간에도 그렇고요. 늦은 시간에도. 늦은 시간에도요? 예. 몇 시에 오신 적도 있으세요? 10시 넘어서 12시 다 돼서 전화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자동차 판매원이 고객의 차 수리까지 맡아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요. 다 달아서 써서 그런가? 그는 고객의 일이라면 항상 이렇게 발벗고 나섭니다. 고객은 또 그런 그를 찾게 되죠. 이쪽 거는 뭐 그렇게 문제 없었는데 다 갈라지니까 일단 갈아야지.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건가? 갈아야지 뭐 일단. 큰일 날 뻔했네. 그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가 또다시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얼마 전 차를 구매한 고객이 사용 방법을 몰라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 고객은 아무런 부담 없이 그를 찾고 그는 또 아무런 불평 없이 고객에게 달려갑니다. 이 가죽엔들이기 때문에 핸드카바를 씌우게 되면 이 코팅막이 벗겨져요, 살. 그래서 안 좋고. 이 차의 안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뼈가. 근데 이 뼈를 썬루프를 달면은 이 썬루프를 이 차대를 잘라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도도 되게 안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이게 눈이 타이어 관리에 있어서도 한 가지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하시면. 잠깐 들어볼까요? 그리고 앞 타이어가 상당히 뒷 타이어에 비해서 빨리 달거든요. 그랬을 때는 보통 그 앞 타이어가 이제 빨리 달았다 하면 사람들은 그냥 가서 새 타이어를 갈라고 하거든요. 그 뒷 타이어는 상태가 좋거든요. 그럼 뒷 타이어를 앞 타이어로 밀고 앞 타이어를 뒤로다 밀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한 1, 2년 정도 더 쓰거든요. 나왔어요? 예. 이거 똑같은 거라고? 이미성 씨에게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일단은 고객이 나를 필요로 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최대한 고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어느 일정 부분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은 저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저는 그 사람이 그 고객님이 저를 필요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가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그 사람의 일부분을 처리를 해주거든요.